안녕하세요. 저는 5살 딸과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저희 부부는 몇 년 동안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마음 고생 중이에요. 첫째 딸이 태어나고 난 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을 보면서 딸밥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어서 빨리 아빠, 엄마 라고 하는 소리가 듣고 싶더니 귀엽게 노래 부르는 모습도 보고 싶고 하루하루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말이 느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아들도 딸과 마찬가지로 말이 느리더라고요. 언어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신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 건지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소아 언어 발달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시련이 닥친 것 같아 매일 불안함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소아 언어 발달 장애 치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건강한 부티뷰티 오늘은요 소아 언어 발달 장애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종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자, 원장님 많은 부모가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좀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 발달 장애 기준이 또 궁금하거든요. 이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가요? 네, 우선 언어 발달 장애라는 표현은 저희가 진단명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의사소통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구어나 문어, 어떤 상징 체계의 이해와 사용을 의미하는데요. 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언어와 말인데 이 네네. 언어와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언어는 단어의 의미나 문법, 말소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문법이나 대화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말은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를 이제 의미하는데 네네. 음성이나 음조, 음운의 문제, 즉 말더듬이나 발음 문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에서 장애가 발달이 초기부터 시작이 되고 장애의 정도가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나이에 비해서 많이 낮거나 이로 인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나 사회 참여, 학습과 같은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5살 때까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 진짜요? 부모님께서도 네, 진짜로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늘 말씀을 하곤 하셨는데 오늘 사연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말이 늦는다고 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뭐 단순한 부모님의 걱정일까요? 아니면 뭐 눈여겨볼 만한 증상일까요? 예, 그래서 아마도 사연에 보면 이제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말이 늦는다고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뭐 네.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어휘가 이제 또래에 비해서 좀 적거나 아니면 5살 정도인데도 세 단어 이상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이제 이런 경우는 언어 장애라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특히 사례의 경우는 나이가 좀 5살로 많은 편이라서 어떤 네. 다른 다른 동반 질환, 지적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또 동생도 말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네네. 유전적인 특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민수 씨 예시만 봐도 네. 지금 뭐 5살 때까지 말을 못했는데 지금 말을 하는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말이 늦는 증상 하나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또 증상으로 좀 나타나게 될까요? 뭐 대개의 경우는 이제 말이 늦는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연령대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되게 한 살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양한 나이대로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시게 되고 다양하게 이제 증상들을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네. 아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아이가 이제 관심이 없다든지 뭐 스스로 이제 무엇이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응응하면서 이제 필요하면 엄마 손을 잡아 끈다든지 한 낱말로만 이야기를 하거나 반응이 많지 않고 자기 혼잣말만 하거나 아니면 짧은 구나 문장으로만 물음에 답하거나 묻는 것 같은 좀 부족한 의사소통 방식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말이라는 게 이렇게 언어 습득을 한다는 게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겪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서 어려움이 생기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적으로 말을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이 뇌 안에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즉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원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능력만 있고 자극이 없다면 언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언어의 목적은 의사소통이고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목적성이 언어 습득을 시작하게 하는데요. 네. 그리고 언어가 풍부해지고 네. 늘어나는 것은 이제 언어적 개념이 늘어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아이가 경험한 어떤 시각적, 촉각적, 뭐 이런 청각적과 같은 여러 감각들이 어휘와 합쳐져서 개념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꾸준히 이제 저장이 되고 늘어나다 보면은 네. 반대로 이제 어떤 어휘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속성들이 떠오르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마치 거미줄처럼 여러 얽히고 늘어나서 언어적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폭발적으로 말을 맞아요, 잘하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언어적 능력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예착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자폐 스펙트럼이나 지적 장애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호작용 자체에 문제가 있게 되거나 또 아니면 아이가 좀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여러 감각 경험을 차단하고 한두 가지 감각에만 이제 집중해서 하는 경우에 또 개념의 습득이나 사용, 일반화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지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폐증이나 지적장애와 같은 병이 아니더라도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를 동반하지 않고도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를 단순 언어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사실 이제 없는데 네. 경험적으로는 어떤 자폐나 지적 장애가 동반된 아동보다는 이런 단순한 언어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양육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언어적인 촉진이나 모방이 부족하고 양육 환경에 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또 그리고 부모나 가족들이 대체로 말이 늦는 사례와 같은 것처럼 어떤 유전적인 경향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난청이나 설소대처럼 이제 어떤 호흡이나 발성 조음을 위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양육 태도나 환경과 같은 어떤 환경적 요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 자,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좀 치료를 받게 될까요? 네, 일단은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제 언어가 늦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현재 수준을 알아보고 이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료는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단순히 언어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운동이나 인지, 사회성과 같은 여러 가지 발달 영역을 이제 골고루 촉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운동이나 언어, 인지, 사회성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누워만 있던 갓난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네. 혀의 위치가 다양하게 바뀌면서 낼 수 없는 소리를 내게 되고 기어다니게 되면서 아이가 이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인지 영역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그냥 기어다니는 것을 획득한 것만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어떤 주변과 상호작용이 늘어나기도 하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잖아요. 우리 애기 잘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능력이 여러 가지 영역에 영향을 서로 주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언어 치료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감각 통합 치료나 놀이 치료, 운동 치료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말을 못할 것 같진 않아요. 민수 씨 같은 경우에도 5살 때까지 말을 안 제가 했다가 사례가 됐어요, 어느 지금 순간부터. 엄청 말을 네. 잘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예, 물론 이제 지적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동반 질환이 없이 단순 언어 장애만 가지고 있으면 네. 치료를 하지 않아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대화 참여나 주고받기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단순 언어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의 25에서 50% 정도는 네. 학령기 이후 즉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학습 장애나 읽기 장애 같은 것들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전반적으로 어떤 말의 내용이나 표현이
또래에 비해서 수준이 좀 떨어지고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 앞서 양육 태도와 그리고 환경 같은 그 환경적 요인이 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선 뭐 가장 쉽게 집에서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위에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바로 이제 부모님 교육입니다. 네. 오. 병원이나 센터에서 언어 치료사가 이제 네. 아이에게 언어 촉진적인 어떤 치료 행위를 하기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부모님의 협조나 개입, 주체적인 촉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많이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이가 처음 이제 말을 가르치려고 이제 하는데 거부하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네네. 이럴 때는 이제 비언어적인 상호작용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무릎에 앉혀서 신체 무릎에 놀이를 하거나 간단한 지시 따르기 같은 놀이를 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 자체를 가르쳐가지고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어떤 목적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이제 아이의 환심을 사거나 아이 상호작용 자체에 관심을 두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놀이처럼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흥미를 좀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간단한 지시 따르기 같은 놀이가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간단한 지시 따르기. 간단한 지시 따르기요? 네. 그냥 이제 그 쉬운 거 공 같은 거 주고받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이제 상호작용 자체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런 놀이를 말씀하신 거군요. 오.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 배우려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한 단어나 어떤 이제 무발화 정도의 수준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동의 행동에 이제 코멘트를 해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사과를 먹으면 이제 네. 그거를 보고 엄마가 대신 말을 해주는 거죠. 사과 먹어, 냠냠, 사과 누가 먹어처럼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사과를 먹는 경험하고 이제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언어적인 개념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 그래요? 저는 지금도 냠냠 혼자 하면서도 그렇게 먹거든요. 혼자 그렇게 해서도 먹어요? 아니, 그래서 언어 미진 씨가 발달을 말을 위해서. 잘하나 봐요. 예,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이 키울 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육아서적에서 보면은 최대한 막 되게 단어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래서 뭐 책상 위에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빨간 사과를 냠냠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괜찮죠? 어때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제 잘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안 되는 아동한테는 이제 그게 좀 표현이 좀 많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쉽게 하는 게 쉽게 좋죠. 쉽게. 그 연령에 따라서. 네. 그또 다른 놀이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발달을 해서 이제 네. 2단어 이상 말을 이제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놀이를 통해서 가정에서 지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놀이를 하실 때는 하루 종일 놀아줄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규칙적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 20분 정도씩 이제 놀이를 하는 게 좋고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고 노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학습적으로 놀이를 놀아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이게 뭐야 저게 뭐야처럼 질문만 이제 계속하는 놀이는 놀이가 아니고요.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인형 놀이를 하는 게 훨씬 언어 발달에 그래요? 도움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인형 놀이를 하셔라. 그리고 차라리 이제 또 인형놀이나 소꿉놀이 같은 거 하실 때도 이제 같이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 이제 같이 도우 같은 걸로 이제 피자를 만드는 거죠. 그럴 때 네. 이제 엄마가 같이 놀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밀가루를 뭐 반죽을 하고 쭉 피고 토마토를 올리고 그다음에 파를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제 엄마가 네.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서 이제 아이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말을 하게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자세하게 그러면 알려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외에 또 이제 아이의 말을 따라 말하거나 이제 아이가 말한 것을 이제 더 풍부하게 말해서 들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들려주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이거 꼬 했을 때 엄마가 이제 해주면서 꼬. 이제 이거 꽂아줘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을 이제 표현해서 해주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부정확하게 발음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부정확한 표현을 했을 경우에 네네. 그것을 바로 잡아서 풍부하게 바꿔서 말해서 들려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아이가 마음이 상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제 강요하지 말고 이제 들려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정인 지도나 놀이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절대로 질문을 남발하지 마시고 지시를 삼가야 되고 빈번한 모방을 강요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많이 말하지 않는 거에 좋습니다. 이게 저희 예. 그 조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저희가 뭐 간식 같은 거 줄 때 주세요 해봐 할 때까지 안 주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이게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그런 게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학습적인 놀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놀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예, 안 하면 안 주거든요. 예, 그럼 안 되죠. 나쁜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삼촌이었어요. 나쁜 삼촌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절대 그러시면 아이들한테 좀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네. 제일 처음 중요한 게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상호작용이 아니잖아요. 강요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죠. 강요하지 마세요 이제. 네, 반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좀 새겨 들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어떤 파행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다 보니까 네. 말을 배워야 할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자극을 받지 못한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단순 언어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말이 느릴 것뿐이지 말을 못하겠냐고 하지만 지금 요즘 세대는 하나 안 하냐보다는 잘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 치료에 있어서 왕도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발달과 관련된 문제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소아 언어 소통장애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신 오중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